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내년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올 한 해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ETF 시장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벌써 뭐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올해. 그렇습니다. 네. 자, ETF 시장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2023년 국내 ETF 시장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운용 규모가 120조 원대로 올해만 들어서 42조 원 증가를 했고요. 뭐 성장률로 본다라면은 50% 이상 규모가 확대됐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신규 ETF가 내일 2개가 또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813개의 ETF가 국내 ETF 시장에서 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규 ETF가 올해 160여 개 상장이 됐습니다. 작년 2022년에도 134개가 상장이 됐는데 2년 연속 100개 이상 ETF가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수의 상품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하고 있는 운용사도 23개사에서 올해 3개사가 추가가 되면서 26개사가 ETF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는 2차 전지 테마가 국내 주식시장의 화두였다면 ETF 시장에서도 2차 전지 ETF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채권 관련한 ETF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고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 레벨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그 일들을 줄 수 있는 단기 자금 ETF로도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올해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테마 ETF들이 신규로 많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 뭐 출발을 하면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좀 관심이 집중되면서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ETF도 보니까 연초하고 연말하고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어떤 ETF들이 성과가 좋았나요? 네, 뭐 최근 일주로 조금 짧은 호흡으로 성과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수익률 상위 종목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지난 한 주간 팔라듐 관련된 ETF가 22%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만 모아놓은 ETF가 8.3%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종목 포스코 DX가 포함이 되면서 ETF 측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태양광 ETF 그리고 글로벌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도 지난 한 주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해운주도 HMM 같은 인수 관련된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그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ETF도 지난 한 주간 7.2% 상승을 했고요. 또 이 외에도 탄소 배출권 ETF가 올해 올 한 해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상승률로 봤을 때는 한 6% 상승을 하면서 주간 수익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1위부터 10위 사이에 저는 유심히 봤는데 쏠이 없네요. 쏠이 있습니다. 10위에 있었어요? 소울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 6.3% 죄송해요. 상승을 하면서 소울 ETF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었네. 네. 우리 이 코너 아주 객관적인 코너예요, 그죠? 네, 객관적인 코너입니다. 우리 박 팀장님 나오셨다고 1등 한 것만 소울만 끄집어내 오면 좀 편파적인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1위가 팔라디움? 네. 이건 몇 번 설명을 듣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뭐 이제 팔라듐 하면은 금과 함께 귀금속으로 분류가 돼서 귀금속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조금은 다른 흐름이긴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라듐 가격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백금의 대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팔라듐의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팔라듐은 귀금속으로 불리지만 우리가 대부분 수요가 산업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제로 팔라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백금이 그 자리를 대체를 하면서 팔라듐 가격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최근 흐름에서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까지 백금 공급 부족 심화 전망에 따라서 다시금 조금 팔라듐이 각광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좀 추세적으로 봐야 될까
측면에서는 조금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1주간 22% 오른 그런 과정 속에서 추세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루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고 그 움직임이 주간 수익률을 결정지었다라는 아하, 측면에서는 예. 조금 뭐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시간을 두시고 추세가 정해지는 국면에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보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클린 에너지, 뭐 네. 신재생 쪽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보니까 수익률이 네. 올해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연말 돼서는 좀 빛을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올 한 해 조금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좀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이런 흐름은 국내 신자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태양광의 어떤 설치 수요를 3분기에 보신다면은 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태양광 설비 설치량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4분기에 태양광 기업들이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가장 좀 피해를 봤었던 산업을 태양광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안정이 된다라면은 펀더멘탈, 특히 이제 뭐 태양광 설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뭐 내년에는 다시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뭐 국내 이제 태양광 ETF라든지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또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예,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소개해 주셨던 그 네. 탄소 배출권 ETF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하고 뭐 같은 결인데.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도 환경 때문이고. 네, 탄소 그러다 배출권도, 보면 탄소 배출권도 그걸 갖다가 그 규제를 못 맞추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우리가 네. 탄소 제로, 화석연료 제로의 네. 어떤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순위에서는 이제 10위에 마크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게 내년에 그러면 이게 탄소 배출권 한 번 더 또 핵심 테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네. 시장을 볼 때는 유럽 시장을 가장 대표적으로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올 한 해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은 제가 몇 차례 출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의 상단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예. 톤당 100유로가 가격 상단이라고 보는 이유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채우지 못하고 페널티를 먹게 되는 그런 그 페널티의 가격이 딱 100유로거든요. 그래서 나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서 의무를 완료를 할 거야 보다 페널티를 먹는 것이 또 경제적인 효능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채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 탄소 배출권 안 네, 사니까 네, 그런 100유로를 넘어갈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 탄소 배출권은 100유로라는 상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톤당 70유로 정도예요. 어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그 가격 레인지 안에서 좀 트레이딩하는 그런 예.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구간이 딱 70유로에서 한 90유로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70유로를 뚫고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한 주간 이 가격의 바닥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ETF의 성과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안에는 유럽 탄소 배출권이 60%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이 나머지 한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탄소 배출권은 유럽 탄소 배출권과 다르게 올 한 해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연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유럽과 달리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유럽 탄소 배출권은 천연가스 가격이랑 조금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유럽 탄소 배출권도 오르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는데 예. 올해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탄소 배출권이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면 화석연료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는데 천연가스 네.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 예. 화석연료의 수요를 낮추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도 낮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내년에는 조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올해 우리가 화석연료를 줄이는데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여러 국가들의 합의가 있다라면은 정책적으로는 다시금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탄소 배출권은 내년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조금은 매력적인 구간이고 정책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년 한 해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자산임은 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겪으면서 유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추위가 네. 예전에 겪던 추위와 조금 달라요. 아, 네. 냉기가 만만치 않은 게 이게 네. 어디서 오는 바람이고 어디서 오는 추위인가 싶을 정도인데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탄소 배출권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서 어떤 주도적인 어떤 네. 이슈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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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네. 지금 신규로 상장하는 ETF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커버드콜 ETF라고 하는데 요즘 좀 부쩍 많이 이런 용어 저희가 지난주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네. 네, 어떤 맞습니다. ETF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커버드콜 전략이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투자 전략이었는데 올 한 해 국내 ETF 시장에서 또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전략 ETF가 나오면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전략 자체는 이미 좀 이해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기초자산을 보유를 하면서 동시에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매달 그 매도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월배당 구조의 ETF로 지금 많이 국내 ETF 시장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초 자산이 지금까지는 주식에 한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미국 고배당이라든지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이렇게 주식에 기반한 커버드콜 전략이 일반적이었다라면은 내일 이제 상장되는 미국 초장기 채권 ETF 커버드콜 ETF는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올 12월에 KB에서 미국 장기채 커버드콜 ETF를 상장을 했고 내일 이제 소울 신한자산 소울 ETF에서도 동일한 전략의 ETF가 상장이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이 채권 기반의 커버드콜 전략이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진 시장인 미국에서도 그 채권 기반의 커버드콜 전략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네. 2022년에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이 미국 초장기 채권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를 제공을 하면서 지금 뭐 국내 그 투자자들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LTW라는 그 커버드콜 전략의 ETF를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런 개인연금 안에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하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TLTW와 같은 전략은 인컴형 ETF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연간으로 한 10% 내외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ETF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퇴직연금에 적합한 전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언제 인하하느냐가 지금 시장의 초미의 관심에 집중해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시장 금리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방향 ETF를 통해서 바이앤홀드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 해지 해야 되는 그런 니즈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TLTW와 같은 ETF를 보유를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조금 막아주면서 매월 나오는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이제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이 일배 정방향 ETF와 커버드콜 ETF를 좀 잘 혼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 자막이 자꾸 나오는데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TLTW가 뭐죠? TLTW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초장기 채권 ETF의 티커명. 티커가? 네. 아. 그래서 요즘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티커를 정말 잘 외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예. TLT다 하면은 이제 미국 30년 국채 정방향 1배 ETF, TLT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Shares ETF이고 TLTW는 이제 미국 장기채 iShares 커버드콜 ETF. 커버드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한국판 TLTW다라고 하면은 아 미국 초장기 채권 커버드콜 전략의 ETF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티커명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공부하기로는 요게 네. 다소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리스크에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일단 저 ETF가 그거 아니에요. 장기채를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금리가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미국 국채 네네.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면 올라가는 콜옵션을 갖다가 팔았으니 네. 이거는 결국 금리 하락기에는 수익률이 아주 좋아지는 거고.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가격의 상승분을 막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콜옵션 매수자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된다라면 그러네. 상단은 막혀 있지만 이 횡보하는 장에서는 그 어느 정도의 이제 그 2% OTM 콜옵션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격보다 102%의 행사 가격을 가진 콜옵션 매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 레인지에서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라면은 상승분도 이만큼 먹으면서 추가적으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받을 있기 수가 때문에 있는데. 횡보장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좋은 보실 수가 전략이고. 있고, 근데 가격이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 2% 이상으로 올라간다. 한 103, 104 정도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상당히 이제 막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추세적인 상승을 예상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적합하지는 않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뷰가 확실하신 분들은 일배 정방향 ETF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 나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금리가, 시장 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다소 있을 또 것 거액, 같아요. 거액 자산가들의 또 어느 안정적인 그냥 네. 그 부분도 네. 수요가 있을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